강산장 루비 디렉터 홍지영입니다. 네, 이런 기회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6월 되니까 6월 되면 등록한 지 이제 딱 8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꽤 했잖아요, 유산아. 그래서 이렇게 정리도 한번 하는 기회가 됐고요. 제가 나이도 막 이제 반백년 살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도 됐거든요. 네, PT 한번 이렇게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함께 조금씩 크게 이룹시다. 제가 이런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까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나은 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처럼 맨날 여러분들도 뭐 일하면서 알겠지만 좋은 일도 있지만 그냥 뭐 실수 많이 하고 그다음에 뭐 거절도 많이 받고 그게 이제 유산화의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여전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보다 뭐 잘한 게 있다 뭐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뭐 하나 다르냐면 제가 이제 루비 디렉터가 됐고요. 제가 6월 되면 8년이 되잖아요. 그렇게 오래 버텼다는 거. 여러분들보다 조금 오랜 기간 유산화를 해서 유산화를 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간 버티고 인내심을 발휘하니까 루비 디렉터가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조금 오랜 기간 여러분들보다 했다는 거 그거 하나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인내심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50 전에는 포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조금만 힘들다거나 조금 막 그렇게 좀 하기 싫다거나 하면은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유선화를 어떻게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하고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그동안 이제 포기했던 그런 세월들 안에서 이게 막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포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루는 게 없구나 하는 그런 시행착오 속에서 뭐든가 얻은 게 있었고 그리고 그래도 유산화 일이 이렇게 의미가 없는 일이라면 제가 만약 오래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유산화가 제가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산화가 가지고 있는 회사나 아까 신경아 리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품이나 회사나 그리고 이제 유산화의 문화 그런 것들이 이게 인내심을 발휘하도록 이렇게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인내심을 계속 발휘해서 죽을 때까지 제가 유산화를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크게 제가 뭐 알려드릴 건 없지만 제가 이제 한 유산화의 내용들을 한번 이제 같이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벤치마킹 하실 거는 하시고 그리고 뭐 또 제가 조금 부족한 게 있으면 또 난 저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진이 조금 있는데 제가 어떻게 유산화를 해왔는가 그냥 조금 이렇게 사진으로 조금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유산화가 초창기는 아니에요. 이제 지금은 유산화 본사가 많이 바뀌었는데 바뀌기 전이에요. 전이긴 한데 이때도 뭐 골드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골드 전에는 제가 사진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제가 아메이에서 넘어온 거 잘 아시죠? 아메이에서 넘어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메이에서 넘어올 때 아메이도 열심히 했었으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마음먹은 게 있어요. 유산화에서 어떤 성과가 있기 전에는 내가 이제 유산화를 한다는 소리를 이렇게 막 만인한테 막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일은 조금 자제해야 되겠다. 조금 어떤 성과가 있고 난 다음에 제가 SNS나 여러 군데 이제 이렇게 공표를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유산화를 확실하게 해보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뭐 사진 같은 것들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은 이제 골드가 돼서 이제 초창기에 리더님들하고 이렇게 어떤 사진 찍을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제가 직급이 이제 루비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직급 때마다 직급 때마다 이제 승급식에 초대가 돼서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진은 맨 처음 사진은 골드 됐을 때고요. 그 밑에 사진은 이그젝
골드가 됐을 때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레드 카펫을 밟을 때는 루비 됐을 때 사진인데 좀 그때 좀 의미가 있었던 거는 이제 파트너 두 분 골드 승급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세 명이서 이렇게 드레스도 같이 입어보고 되게 재밌는 행복한 시간이었거든요. 유사나가 이렇게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해 주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 순간순간 행복했던 순간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여행을 조금 많이 유산에서 많이 보내줘서 많이 갔다 왔는데요. 이제 기억에 남을 만한 여행이 처음에 이제 엄마랑 이제 두바이에 갔다 오면서 엄마의 인정을 받았어요. 제가 이제 되게 철없는 딸이라서 엄마가 제일 걱정하는 자식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는 게 엄마의 신임을 못 받을 때였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제가 이제 두바이를 엄마를 유산을 여행으로 모시고 가고 거기서 이제 정예저 이응 스폰서님도 보고 막 이렇게 많은 리더님들도 보고 제가 여기서 이제 어떤 성과를 이루한 여행이니까 엄마가 그때 나를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부산 지원을 할 때 항상 이제 제가 공항에 도착하면 엄마가 차를 가지고 80이 넘으셨는데 차를 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이제 다른 일정이 있으셔도 항상 저한테 차를 주시면서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뒤에서 간접적으로 도와주시는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되게 자랑스러운 딸이 됐다. 그걸 막 어디 가서는 막 유산화를 막 광고하고 이러지는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나는 한 번 얘기했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다단계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싹 나빠지는데 너는 어떻게 그걸 일로 하고 있니? 이런 걱정을 아직도 하세요. 근데 진짜 이제 장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밑에는 이제 친정 언니랑 이제 푸켓을 갔다 올 때였는데 그때도 되게 좋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 여행을 우리 리더님들이 파트너 리더님 되게 많이 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저희가 하루 일찍 가가지고 우리 팀끼리 막 많은 좋은 재미있는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런 기억에 남는 여행이 여행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컨벤션에 갔을 때 이렇게 레드카펫 위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았고 그때 팔을 다쳐가지고 막 이렇게 좀 불편했을 때였는데 이렇게 팔 다친 것도 있고 되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성과를 이룬 사람들을 뭐 만찬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스폰서님들하고 같이 좋은 시간을 보냈던 때도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유산 본사 뭐 킥오프 때였는가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행사할 때 제가 무대에 올라가서 이제 스피치를 하는 그런 기억에 남는 인상 깊은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유명하신 본사 직원분들, 그 다음에 이렇게 유명하신 리더님들, 그리고 오즈 박사죠. 이렇게 해서 컨벤션에 가서 이렇게 사진도 많이 찍어보고 그런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유산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이번 기회에 되돌아보면서 아 유산아가 8년 동안 나를 너무 행복하게 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제일 인상 깊었고 제가 의미 있고 너무너무 이제 성과라고 생각한 거는 뭐냐면 우리 남편한테 이제 인정을 받고 남편한테 요번 올해 처음 제 결혼 기념일을 되찾은 날이에요. 결혼 기념일이 저희 부부한테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기념하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기념일이 없었고 기념일만 되면은 좀 이 시간이 이 날짜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저의 결혼 기념일에 이렇게 꽃다발에 이렇게 닭살 돋는 말 이런 거는 정말 지금도 닭살 돋는 말인데 뭐 다시 태어나도 뭐 홍지영 뭐 사랑한다 홍지영 이런 그 꽃다발에 이런 말을 적어서 저한테 이제 이렇게 주면서 결혼 기념을 기념했다는 그런 정말 역사적인 결혼 기념을 찾는 그것도 이제 유산화 덕분에 이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유산화가 제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됐고 저의 제가 막 50대 반전 하지만 이렇게 반전을 이루는 어떤 그런 사업이 됐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사진은 다 보여드렸고요. 다시 한번 이제 제 인생을 좀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이렇게 유산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 이런 자리까지 왔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 기회가 있었거든요. 어떤 말을 10,000번 이상 되풀이하면 반드시 미래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공연하게 많이 듣는 말이고, 정말 이렇게 많이 되풀이하거나 많이 상상하거나 간절하게 꿈을 꾸면은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알고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사실은 그 말에 정말 공감이 가요.
왜 공감이 가느냐면 제가 막 이렇게 막 원하고 바라고 만 번 이상 되풀이해가지고 뭔가 이루어서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제 50대 이전의 인생은 제가 이렇게 좋은 걸로 되풀이 되는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50대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내 안에 어떤 한계를 딱 가지고 있어서 나는 이 한계야. 이거 이상은 나는 될 수 없는 사람이야. 어떤 한계를 딱 가지고 꿈을 꾸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그래도 될 수 없는 사람이야. 막 이런 그런 열등감 같은 게 있어가지고 꿈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꿈을 꾸지 않으니까 그 꿈이 없기 때문에 뭐 행동도 열심히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뒤따르는 행동이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꿈을 꾸지 않고 그러니까 뒤따른 행동이 없다 보니까 어떤 뭐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대가 없는 삶들이 계속 그런 일들이 펼쳐지고 기대가 없는 삶 그리고 힘든 삶만 계속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어떤 것들을 원하지 않았고 바라지 않았고 꿈꾸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절한 꿈을 꾸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편이 이제 암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못 사는 집 장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날 열심히 일을 해도 시댁하고 나눴어야 되니까 빚도 있고 막 대출도 있고 그때 IMF 때는 그 빚 전체가 다 이자였거든. 대출 이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남편도 이제 뭐 암에 걸려가지고 나중에는 뭐 좋아졌긴 해도 그래도 그때 되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남편이 내가 내 옆에 없을 수도 있겠다 하는 위기의식이 딱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간절하게 원하는 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50대에 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꿈을 계속 간절하게 바랬어요. 그렇게 되니까 제가 이제 A사를 했었죠. A사에서 제가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짜 신명나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네트워크 마케팅 비전이 저를 좀 당겼어요. 왜냐하면 그때 열심히만 하면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저도 그렇게 되고 싶다. 이거 한계 없이 성장하고 싶다 하는 것들이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만약에 열심히 해서 저렇게만 된다면 저렇게 되고 싶고 노력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났어요. 그래서 이제 A사에서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열심히 하고 간절하게 꿈을 꾸니까 이제 그 제가 믿는 하느님이 그렇게 저를 유산화로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훈련이 너무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보석을 이제 바로 주기는 너무 이제 아직까지 안 된 사람인데 제가 A사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간절하게 꿈꾸니까 정말 보석을 그때 저한테 손에 쥐어줬던 것 같아요. 그 보석 같은 유산화를 만나는 어떤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꿈을 꾸지 않았으면 그냥 간절하게 원하지 않았으면 유산화와 만나지 않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진 게 정말 딱 50살이었어요. 제가 50살에 49세 12월 25일 날 이제 12월 24일 날 제가 골드가 됐고 골드가 되면서 이제 그해 50대에 제가 골드로서 이제 경제적인 독립이 완성된 가운데서 제가 50을 맞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꿈을 꾸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런 경험이 쌓였죠. 그렇게 됐더니 이제 열심히 바라고 하나하나 이렇게 지금도 돌을 신기하게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 그림의 돌처럼 돌을 쌓는 행동, 그 돌을 쌓는 행동은 미미하지만 그런 것들이 쌓이면 조금씩 내 꿈에 도달하는 삶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간절하게 바라고 생생하게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는 그 꿈꾸는 다락방에 이제 나오는 그런 공식이죠. 저는 그 꿈꾸는 다락방이 이제 읽어도 그냥 남의 일처럼 여기 많은 성공적인 사례가 꿈을 꾸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례가 나와 있어도 저는 저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슴 깊이 이제 느끼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제 꿈을 꾸고 계획을 하고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분명히 어떤 성과가 이루어지고 발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생한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이제 내 마음에 믿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적고 있고 꿈꾸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라이즈 이루어지는 것은 비비드 드림, 그러니까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 그 결과가 제가 요번에도 다이어트 챌린지를 하면서 이렇게 돌을 하나하나 쌓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은 1일 5개의 미션이 있어요. 그 5개의 미션을 뭐 큰 목표를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제가 체지방을 좀 빼고 싶은 목표가 있었는데 그게 저는 유산화에 들어와 가지고 열심히는 안 했죠. 저에 대해서 아마 몸에 대해서 크게 뭐 어떤 이상이 없었고 제가 그렇게 이제 뭐 비만 그런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뭐 이 정도 이렇게 조금 그런 생각으로 안이하게 이제 유산화 제품을 섭취하고 뭐 디톡스를 하고 막 이렇게 다이어트에 참여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지방이 좀처럼 내려가죠. 체지방이 제가 마른 비만이 이어서 체지방은 꽤 높은 편이었어요. 거의 30% 정도였는데 거기서 지금 24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이어트 챌린지를 오래 한 게 아니에요. 딱 한 달을 했는데 24 정도로 데려갔다는 거는 엄청난 발전이죠. 그걸 엄청나게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 하루에 5가지 미션을 그냥 꼬박꼬박 체크하면서 했다는 거. 그거를 그 미션을 꼬박꼬박 했다는 게 28일이 모이니까 이런 성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루에 정말 해야 될 일들을 꼬박꼬박 해서 그 날짜가 쌓이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거를 유산화로 한번 접목을 해봤어요. 유산화에는 탱코아라는 유산화 네트워크 마케팅터들이 해야 될 탱코아라는 미션이 있죠. 그런 탱코아라는 미션은 A사에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모든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다 해야 될 미션들이에요. 그런 미션들을 꼬박꼬박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A사에서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그거를 꼬박꼬박 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날짜에 뭔가 이루어지는 거를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탱코아가 답이라는 걸 그때부터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탱코아가 이렇게 하나하나 책 읽기, 영상 보기, 미팅 참석하기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니게 느껴지지만 그런 것들을 하루에 다 해내기가 힘들어요. 제가 실전방에서 이런 탱코아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탱코아를 제가 이제 코아를 얼마나 했나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이렇게 체크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를 하다 보면 그 10가지의 미션들이 조금 아쉬운 것도 있고 하면서 그 코아를 얼만큼 완성했나에 따라서 제가 오늘 하루를 정말 유산화하면서 열심히 보냈나 이런 것들을 제가 가늠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완벽하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조그만 것들을 하루를 꽉 채워서 만약에 하게 되는 게 이렇게 한 달이 누적되고 2달이 누적되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아마 쉽게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올 거라고 정말 확신하고 정말 장담하고 제가 정말 그렇게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성공은 정말 장담하고 제가 3개까지 지라면 지겠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게 탱코아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항상 제 그 하루를 보내는 거에서 뭐를 했나를 이렇게 체크를 하는 그런 버릇이 생겼거든요. 완벽하게 하기는 힘들지만 다이어트 챌린지 미션처럼 하루를 탱코아 미션으로 꽉 채운다면 여러분들의 성공은 바로 이렇게 가까이 당길 수가 있다고 제가 장담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저는 이제 효과적으로 이거는 돼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나만의 속도로 걸어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정말 성공한 리더들의 그 유튜브 강의 같은 것도 많이 듣고요. 그다음에 초대를 해서 강사들의 강의를 많이 들으면은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너무너무 나랑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제가 괴리감을 너무 느껴서 어떨 땐 위화감이 느껴지고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좌절할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라서 하려고 해도 저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리길도 한 걸음 걷던데 한 걸음도 따라할 생각은 안 하고 제가 너무 그게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되게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책을 읽으면 여러 가지 자기관리 이렇게 서적에서 뭐 많은 팁들을 주지만 그런 것들을 제가 해내려고 그러면 너무 제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실망스럽고 막 이럴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어떤 것들을 항상 얘기를 하거나 할 때 누구랑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마음을 다운시키는 일은 절대 없어요. 저는 이제
이제 그런 것들을 들으면 제가 그것들을 팁을 가지고 제 성향과 제가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서 도전을 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를 해놓는 그런 지혜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냥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꼭 그렇게 비교를 하지 남과는 비교하지 마세요. 이 유산화 사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로섬 게임이라고 누가 되면 누가 사장이 되면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골드가 한 명만 되는 게 아니라 골드도 1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명이 될 수 노력하면 그만큼 성과를 이루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랑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나만의 스케줄을 만들고 나만의 속도를 만들고 내가 최적화할 수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내가 나를 잘 알아서 그거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런 방법으로 시도하고 도전하고 시행착오 속에서 나를 알아가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여기에 정말 이제 강수진이라는 발레리나가 정말 그 유일한 경쟁자가 상대방이 아니라 옆에 있는 동료가 아니라 어제의 나다. 이렇게 하루하루 어제보다는 1분이라도 더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렇게 어제를 넘어서는 오늘을 사는 게 그 사람의 모토래요. 그래서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노력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보다는 좀 못 미치지만 과거의 나하고를 비교해 봤을 때 진짜 모습부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나 여러 가지로 발전된 게 되게 유산화 안에서 많더라고요. 제가 유산화 밖에 있으면 이런 성과는 전혀 삶에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제가 제 삶이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제를 넘어선 오늘을 살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정말 필요해요. 나를 알아가는 과정. 나한테 질문을 하고 남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기 전에 나는 저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안 해보면 나도 나를 몰라요.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알아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나는 이 정도를 할 수 있는 거구나. 나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었네. 이런 거를 항상 도전하고 시도해보면서 나를 알아가는 과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 성장 방법 나한테 최적화시켜서 이것을 유산화 사업 안에서 적절히 발현을 시키고 탱고화를 통해서 그것들을 발전시켜서 성과를 거두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딱 한 가지 이제 정말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저는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저도 제가 독립 사업가 독립 디스트리뷰터잖아요. 근데 어떤 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독립 사업가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스폰서의 파트너다, 뭐 이렇게 다 그냥 여러 시스템 속에 그냥 나다, 이제 부속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독립 사업가다. 이 사업은 내 책임이다. 하고 오롯이 내 책임이라고 생각할 때 이 사업이 발전을 하고 내가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의 의지를 하지 말고요. 이 사업은 독립적인 내 사업이다라고 마음을 딱 그렇게 먹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체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정말 어떤 상점들을 운영을 하는데 어떤 상점은 별다를 거 없는데도 너무너무 잘 되는 상점이 있고 어떤 상점은 진짜 저렇게 하면 진짜 안 될 텐데 안타깝다 하면서 그걸 꾸역꾸역 그냥 아무 목표도 없이 그냥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렇게 좀 안타깝게 이렇게 영업을 하는 그런 상점들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보면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사실은 무형의 가게를 가진 사업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사업이 정말 내 노력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정성을 기울여가지고 남의 사업체보다 훨씬 더 독특하게 잘 될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지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내 사업, 나로부터 시작된 내 조직이 다른 조직보다는 훨씬 더 좀 특별하게 잘하는 거를 가지고 잘 되도록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최고의 유산화 맛집 사장님이 되리라는 목표를 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발전시키고 그렇게 마음을 딱 가졌을 때 스폰서가 도와줄 때 정말 감사하고 파트너가 잘할 때 정말 감사해지고 핑계를 대고 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뭐 안 됐어 이런 핑계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업
독립사업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것들이 다 감사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업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제대로 사업을 하려고 마음먹은 때 정말 싱가포르 컨벤션을 내 자비를 내서 가야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때 어쨌냐면요. 내가 왜 내 돈 들여서 미국 컨벤션을 가고 싱가포르 컨벤션을 가? 이렇게 생각한 때가 있었거든요. 거기 가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됐고요.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순간에 내가 저기에 있어야지. 내 사업인데. 내가 가가지고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내 파트너한테 그거 얘기를 해주고 내가 그거를 해야지 하는 마음이 딱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 컨벤션을 꼭 가야겠다. 그런 마음. 자, 돈이 어떻게 들더라도 투자를 해서 꼭 가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내 사업이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싱가포르 컨벤션에 가서도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본사의 유산화의 중요한 일이면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이건 안 돼. 나는 이 유산화의 주인공이 돼야 돼.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유산화에 적극적인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참여하는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 된 내 삶의 그런 사장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기가 분명히 올 거고요. 그런 계기를 빨리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앞으로도 이제 앞으로의 제가 이제 유산화를 해가는 어떤 목표가 있다면은요, 미움받을 용기. 제가 되게 소심하고 열등감이 많아요. 그래서 남이 나한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되게 많이 생각을 하면서 되게 막 적극적으로 못할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정말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말이 너무 와닿아요. 예, 미움받을 용기. 제 목표와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누가 저한테 방해를 하거나 이러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든지 뭐 어쩌든지 제가 목표를 향해서 우소의 뿔처럼 이렇게 똑바로 앞으로 나가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싶고요. 거기에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산화를 사랑하고 스폰서님을 사랑하고 파트너를 사랑하고 모든 고객을 사랑하고 모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진정성 있는 능력. 아무 능력이 필요 없어요. 정말 여기에 능력이 있는 멋진 커리어 우먼이라서 이 일을 잘하는 거 절대 아니더라고요. 이게 진정성이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거는 결과로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정성을 가진 사람 그리고 봉사하는 마음 이렇게 나와 남을 바꿔 생각하고 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이렇게 배려해주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 그리고 저는 인내심을 가지고 딱 하나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오래 한 게 유산화거든요. 앞으로도 유산화의 그런 가치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죽을 때까지 인내심을 발휘해서 유산화 안에 있을 거거든요. 이런 많은 마음을 제가 딱 장착해가지고 유산화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그리고 성공하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